우선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떤 유형이 있죠? 자, 방식. 프레젠테이션 방식이 어떤 게 있죠? 그죠. 두산에서 주로 그렇게 하죠. 한 30장 정도 주고 그 자료 내에서 전지에다 작성해가지고 하는 방법, 즉 전지를 활용한 방법. 또 방금처럼 간단한 메모지를 가지고 구두로 하는 방법이 있죠. 또 연구도 안 하셨어요? 그렇죠. 판사하는 방법. 또 전지를 주고 전지를 활용하는 방법. 그죠? 두산은 2장 이내에서 발표를 하게 하고요. 뭐 다른 데는 대부분 한 장에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. 또 방금 마지막에 종훈 씨? 장훈. 일부러 그런 거예요, 그냥. 장훈 씨가 하셨던 프레젠테이션, PPT를 활용한 방법이 있죠. 그죠? 방식은 크게 뭐 이렇게 구두, 판서, 전지, PPT 4가지에서 다 포함이 됩니다. 그죠? 이런 것들 조금 아셔야죠.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될까요? PPT요? 자, 이런 건 손을 한번 들어봐야 돼요. 다수결이 중요합니다. 자, 구두가 제일 많을 것 같다. 오, 구두가 제일 많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판서가 많을 것 같다. 전지가 많을 것 같다. 오, 그 다음에 PPT가 많을 것 같다.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, 이게. 아까 얘기를 해가지고. 제가 보기에는요, 이제 판서하고 전지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, 전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, 전지가. 통계를 내보진 않았습니다. 제가 미안해요.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, 주로 전지를 활용합니다. 왜냐하면, 전지로 하면, 이 PPT에 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. 자, 근데 기업에서는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구두로 많이 이루어질까요? 아니면 PPT로 많이 이루어질까요? 즉, 문서로. 그죠? 당연히 PPT로 많이 이루어지죠. 기업에서는 그럽니다. 뭔가 구두로 얘기가 벌써 한 2분 이상 넘어가잖아요. 그럼 상사가 딱 얘기합니다. 야, 자료로 가져와 봐. 자료로. 그리고 기업에서는 중요한 건 뭐예요? 뭔가를 하려면 자료가 근거로 남아야 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돈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PPT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, 장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지이기 때문에 전지를 많이 선호를 하죠.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간단히 보시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방법이 직접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발표를 시키고 그리고 PT하는 걸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들은요, 사실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. 상황에 따라서. 우리가 이번에 PPT로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장비도 준비 안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그때 바로 바꿔서 야, 이번에는 전지로 한번 해보자. 아니다, 판서로 한번 해보자. 이렇게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뭐 삼성전자도 전에는 PT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.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인턴 사원 일단 합격 통보하잖아요. 그러면 PPT로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10분 발표할 분량을 준비해 오세요 해가지고 직접 들어보고 질의응답하고 그래서 총 15분 정도 PT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하죠. 그 다음에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본인이 PC로 할 건지, 즉 파워포인트로 할 건지 판서로 할 건지 본인이 결정을 하게 하고 주제를 한 3개 정도 제시합니다. 이런 기업이 많아요. 주제를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너무 좁으니까 한 3개 정도 제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또 주제 측면에서 보면 테코인을 한번 보세요. 2010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. 렌즈의 건축 건설 관련 문제, 렌즈의 2가지 초점거리 계산, 페르마 원리를 이용한 스넬의 법칙,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이런 주제들, 즉 어떤 주제들이에요? 직무에 관련된 주제들이 요즘 이제 나오고 있는 트렌드입니다. 전에는 시사적인 주제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.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시사에 직무에 관련된 주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화이트보드에 정리하고 발표하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
대기실에서 문제지와 A4용지를 받고 세 문제 중 역시 하나의 문제를 선택하고 준비 시간 15분. 굉장히 짧죠, 그죠? 짧아요. 그리고 5분 발표, 5분 질의응답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준비 시간은요, 보통 제가 보면 전지로 할 경우에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줍니다. 준비 시간은.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자, LG 디스플레이는 회사에서 역시 3개의 주제를 제시하고 30분 정도 전지에 매직으로 정리합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. 인터넷으로 검색 불가. 이렇게 해놨어요. 여러분 요즘 워낙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으니까 뭐 한 10분만 시간 주면 훅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다 비슷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누가 평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잘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검색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두산중공업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 이 백데이터를 줍니다. 쭉 주고요. 그리고 이제 30에서 45분 동안 준비하고 전지 2장 내에 작성을 하게 해놓는데 요거는 합격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죠. 이 친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. 자, 이 친구는 이렇게 준비했대요. 우선 속독과 중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습지에 필기를 하면서 쭉 내려갔다. 그랬더니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분은 전지에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연습용지에 쭉 적어 내려갔습니다. 그러다가 작성 단계에서 약 25분이 남았을 때 이제 전지에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. 이분은 목적, 비교, 그리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해결책, 결론 순으로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때 면접관이 2분이셨고 뭐 바로 시작하지 않고 식사는 했는지 또 특기가 달리기인 이유가 무엇인지 쭉 물어보셨대요. 근데 기업에서는 사실 대기업일수록 이렇게 이런 라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거든요. 면접관들께 일부러 교육을 시켜요. 자, 우리 피면접자들이 오면 극도로 긴장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100%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오게 되면 먼저 긴장을 좀 풀어주도록 하십시오. 긴장을. 평소에 뭐 농담도 제대로 못하는 면접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지한 면접관이 많기 때문에 농담 할 거리를 줍니다. 매뉴얼에. 그래서 이런 농담을 좀 하세요. 어이구, 얼굴이 정말 매력적이시네요. 혹시 뭐 여자친구는 있으세요? 아니구나. 남자친구는 있으세요?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일부러 질문거리도 줍니다. 그래서 매뉴얼에 다 적어서 줘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을 100%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압박 면접은 사실 통계상 한 7%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연습할 때는 좀 압박 면접으로 연습을 하면 훨씬 좋겠죠. 그리고 발표는 5분. 자, 발표한 후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. 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이제 성공을 했어요.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도 성공을 했습니다. 이분은 다행히 성공을 했어요. 자, 근데 그 다음에는 평가. 과연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평가할지를 한번 보시죠. 여기 나왔네. 나오면 안 되는데. 자, 어떤 부분을 평가할 것 같아요?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?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기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평가를 할까요? 창의성. 또 PT에서 태도. 태도란? 자신감. 또 뭐 다 나오다 보면 이제 다 맞춰지겠죠. 또 논리성. 또 자료 분석력. 유연한 태도. 이게 압박 질문을 잘 하진 않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순발력 있게 잘 답변하는지 사실 뭐 대부분 포함이 되는데요.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2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2개 기업을 샘플로 여기다 제시해 놨는데요. 요것들을 보고 나서 제가 어떤 걸 보고자 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자, 요거는 뭐 H그룹의 한 사례입니다. 그래서 H그룹은 이렇게 보더라고요. 근데 또 매년 바뀌겠죠. 이렇게
보는 평가 항목들은 여기는 뭐 준비성, 아까 말씀하신 분석력, 창의력, 문제 해결력, 계획성, 표현력, 그 다음에 발표 태도.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특히 중요한 게 뭐 스피치, 그죠? 그 다음에 태도, 제스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저는 그 부분은 약 20%에서 30%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중요한 건 뭐예요? 내용이다, 내용. 그죠? 내용, 아이디어의 차별화,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현황을 어떻게 잘 분석했느냐,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. 자, 그럼 다른 회사 한번 볼까요? 여기 나오죠? 기획력 해가지고 나옵니다. 주어진 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, 또 명확하고 핵심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. 자, 두 번째는 설득력. 어때요? 수치 및 통계 등에 의한 근거 있는 설득을 하고 있는지. 그죠? 그 다음에 뭐 당당한 자세, 확고한 주관, 여유 있는 제스처. 또 창의력, 발표 내용이 독창적이고 키워드 중심일 때. 자,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린 겁니다. 문제 해결 능력,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. 자, 이런 부분을 주로 본다는 거죠. 표현력은 아주 한 항목만 들어가 있어요. 그죠? 명확한 발음, 적당한 목소리, 톤. 자, 이런 부분까지 뭐 같이 해주면 좋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? 내용이다 이거죠. 내용. 중요한. 그러니까 그렇잖아요. 사실 우리 보면 말을 더듬더듬 하는 사람도 있어요. 태어날 때부터. 근데 그분이 내용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다. 그러면 좋은 점수를 주고 뽑습니다. 네?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봐요.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인데 기획력은 문제 해결, 창의력. 근데 이제 문제 해결과 창의력 이런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분석을 잘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논리력, 표현력이다. 그래서 결국은 기획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상대방을 잘 설득시키느냐.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